즉흥형이라는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진짜. 이미나라는 분이 번역을 했죠, 옮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메르인들에게까지 감사를 한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메르 문자 아세요? 인류 최초의 문자. 그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줘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책이다. 근데 이거 절대 안 읽어, 진짜. 이걸 전공자들도 절대 안 읽어. 왜?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하는 거는 이론과 연기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저랑 읽어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오늘날의 교육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예술 교육이 전적으로 안개식이고 주입식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은 일반 전반적인 교육 풍토와 비교해 보면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네, 놀랍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 이유로 필자는 우리들 또한 배우들 모두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이 크게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자신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배우가 드물고 연기하는 것을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여기는 배우도 많지 않다. 배우가 없는 연극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없는 곳에 세상이 있을 리 없다. 오케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달리 읽고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놀이 원칙인 즉흥 연기는 작가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 우리는 자신의 상상력을 꺾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저랑 할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의 내용에는 책임이 없다. 이거를 아셔야 돼. 아까도 약간 어떤 성적인 거 그런 부분이 나오려고 하니까 방어 기제를 내가지고 서로 이 주제를 밀어낸단 말이야. 우리는 생각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므로 지금 자신의 개성은 자신의 자기 본 모습이 아니며 상상력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저자의 태도는 이 책을 읽는 우리나라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이 많이 억압돼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그 자물쇠를 저랑 공부하면서 하나씩 제가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즉흥 연기의 매력은 배우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지녔고 그것을 재발견하고 달리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가. 그러므로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술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며 오케이. 제가 아까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선생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은 학생들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시범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오케이. 이 책을 읽고 연습하는 재미는 이것은 옳다, 저것은 나쁘다 등의 가치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옳고 나쁜 게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건 이제 자기의 창의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뭐 미술이나 연기나 뭐 이런 게 군대로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병 때부터 올라가면서 이병 때부터 계속 생각한 게 왜 저는 총 30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맨 밑일 때 나머지는 다 쉬고 있는데 저만 일하고 있는데 하사가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저만 일하고 있는데 일을 못 한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게 틀이잖아요. 원래 군대의 틀이잖아요. 네. 밑에 애들이 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다가 노력을 하니까 저 하사한테 안 좋게 보이고 하사한테 안 좋게 보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군대는 그 틀을 좋아하는 사람만 모인 곳인데 그걸 깨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영화계나 아니면 뭐 드라마 쪽이나 이 그 틀이 있잖아요. 네, 진짜 감독이 만약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를 보여주는 행동인데 나는 이렇지 않은데 시의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어. 근데 군대에서 예술가처럼 행동할 수 있나요? 군대에 갔으면 군대에서 행동하는 게 맞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엄마한테는 아들로 행동하는 게 맞고 뭐 교회에서 내가 목사를 한다면 목사로 행동하는 게 맞고 절에서는 스님으로 행동하는 게 맞지. 절에서 목사님 행동을 하고 뭐 엄마한테 뭐 아빠 행동을 하고 이런 건 맞지 않잖아. 이거는 마음에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맞춰줘라 이런. 그 사람이 맞춰주는 거 아니라 내가 싫으면 거기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으면 하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미 그 레벨에 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저 감독이 연출하는 거 저 작가가 쓴 글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떤 단계로 도약을 해? 거기에 불만을 갖는 거는 루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쓰면 되잖아. 영화를 만들면 되고 자신에게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진행시켜야지 남한테 불만을 갖는다고 바뀌나요? 제가 가장 인간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용기랑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웅 돼요. 위대한 사람이 돼. 참을 수 있으면 가서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내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는 극단도 내가 그래서 연 거야.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즉흥 연기의 핵심은 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랑 놀이하는 거라고. 따라서 진행자의 감각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연기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감각이라는 게 이건 뭐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하여튼 전 노련하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오케이. 나는 보는 법을 배웠고 균형 잡는 법을 배웠고 글쓰기를 배웠다.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워 내가 그래야 한다고 믿은 대로 모양을 고쳐놓고 났다. 물론 그것은 실제 모습보다 훨씬 못한 그런 모양이었지만 두남은 나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교육에서 오는 것이었다. 아까 뭐 이제 뒤에 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어때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창의적이고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둔해졌다고 하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하던 연기 알려주는 방식이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퇴보시키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이런 방법들을 고안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빛으로 충만해진 베티가 말했다. 꽃은 모두 다 아름다워요. 그래 하고 묘사가 베티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꽃이 특히 더 예쁘단다. 베티는 땅바닥을 뒹굴면서 비명을 질러댔고 잠시 뒤에야 진정했다.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하는 베티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이 교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매우 폭력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범주를 가르라고 산벌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폭력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는 이상 폭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놀이를 고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만 뭔가가 좋다 나쁘다를 전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레벨을 잘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불편해서 여러분이 불편해해가지고 나 자신을 못 드러내게 하니까 나 자신이 그 불편함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것들을 잠겨있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우리 아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송강호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정말 연기 못한다고 할 수 있어. 이건 나중에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테지만 좋고 나쁜 거랑 맞고 틀리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교사가 기준을 뒀어요. 이 소녀에게 이 꽃은 이뻐, 이 꽃은 미워. 그건 사실 없죠 답이. 예.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네, 흥미롭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위가 폭력적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게 폭력적으로 느껴진 적이 많은데 그럼 난 멀쩡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 사람들은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가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지만 교육이 무슨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우리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같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도 된다는 듯이 나쁜 교사는 내용을 조금 공급하는 교사이고 좋은 교사는 많이 공급하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딱 이러잖아요. 진도 빨리 빼면은 좋은 교사고 늦게 나가면 나쁜 교사고. 교육이 파괴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나쁜 교사는 재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도 참 부담되는 부분이고 다른 데 가서도 뭘 배우든 특히나 이제 저랑 연극을 공부하니까 연기를 공부하니까 드린 말씀인데 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좀 배우는 게 낫겠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존스톤 뭐라고 말합니까? 안 배우는 게 낫다고 해요. 오히려 재능을 망가뜨린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랑 할 때도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하는 수강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에서도 나오시 좋은 교사, 나쁜 교사가 있잖아요. 좋은 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는 정반대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학생들에게 바닥에 누워 온몸에 힘을 빼라고 말하고는 얼마나 힘을 뺐는가 확인하기 위해 발꿈치를 약 30cm 공중에서 콘크리트 바닥에다 떨어뜨리라고 하는 교사도 보았다. 이게 연극하는 분 진짜 안타까워. 이런 연기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방어기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방어기제는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야. 그거를 막 어거지로 막 야 너 연기하는 애들이니까 막 어디 길거리 가서 사람 많은 데서 막 연기해. 이거는
미친 짓이죠. 그 사람은 트라우마 생겨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분위기에 익어서 스스로 연기하도록 만들어야지. 막 물론 그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가고 아 이거 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교육이 도움이 되냐고? 나는 자라면서 거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언젠가는 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내가 좀 더 다른 변화를 원한다면 난 혼자 힘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혔다. 나는 나한테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었다. 결국 언어장애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단지 내가 나 자신을 사용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싸구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내가 스트라디 바리를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은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호흡을 순탄하게 할 수 없었고 목소리와 자세가 망가졌으며 상상력에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상상력을 더 잘 발휘하고 뭐 연기할 때 이런 거 말하잖아요. 호흡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특화해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실제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져 갔다. 정부에서 나를 교육시키느라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내가 겪는 문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바보를 만들어 놓잖아요. 모든 선생님이 한결같이 신경 쓰는 문제는 내가 승자가 되느냐였다. 나는 게리 쿠퍼처럼 느름이 서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학교를 떠날 즈음 내 자세가 훨씬 더 망가졌고 목소리도 더 형편없어지고 동작도 더 볼품없어졌으며 입학 당시에는 엄청났던 자발성도 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래도 교육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묻겠는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18세의 어느 날.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책 20페이지 몇 페이지만 읽으면 10페이지만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뭐 해결이 되는 줄 알고. 근데 좋은 선생님 찾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그냥 돈만 날리고 더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참 유의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 18세의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가 울기 시작했다. 몹시 놀라웠다. 나는 문학 작품이 나에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수업 중 한 편의 시에 눈물을 흘렸다면 선생님은 당황해했을 것이다. 나는 학교가 나에게 감흥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작품을 철저히 제 주관에 의해서 만들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관과 객관적으로 할 때 야 좀 객관적으로 세상을 봐라. 객관적인 그 말의 의도도 알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가 중첩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관 없이는 객관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연결된다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 다음에 뭐 연기를 할 때도 연기도 세상의 일부니까 마찬가지지만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라니까 연기도. 네. 영감은 지식과 상관없는 것. 근데 이것도 좀 문제 상관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아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와요. 근데 이 존 스톤이 경고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먼주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식에만 너무 빠지지 말라 그런 의도겠죠. 나는 학교 교육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나한테는 무엇보다도 지적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나는 모든 방면에서 똑똑한 학생이고 싶었다. 나와 학교에 관심이 일치되는 분야일수록 피해는 컸다. 글쓰기가 그 예다. 나는 쓰고 또 다시 고쳤었고 그러다 보니 거침없이 써내려가던 능력을 제대 상실하고 말았다. 나는 영감은 지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결국 나는 그거 어느 것도 시도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같이 시시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수정되고 정렬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연습 이거 하실 때 일부러 막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막 더 어색해지고 그러거든. 근데 제가 그냥 막 하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막 하셨고 그게 시작이에요. 일단 막 하는 겁니다.
잘할 수가 없어. 처음 하는데. 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미친 짓임을,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 농부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음을, 춤추는 그 남자가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뭐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아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좀 약간 비하하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존 스톤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것 같아. 꼭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뭔가 뭐 올바른 사람이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춤추는 그 남자가 나 글에 갇힌 춤출 줄 모르는 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 있음을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다. 이게 이 예시의 좋은 소설이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나 카잔차키스의 자전적 이야기인데 조르바라는 그냥 할아버지? 광부?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건 없지만 세상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근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작가고 굉장히 지식인이고 아는 거 많지만은 용기 있이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무지의 사람에게 인생을 배우거든요. 예. 그런 일도 있다. 사실 공부를 우리가 왜 하죠? 인생 더 현명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건데 오히려 책 속에 파묻혀가지고 지식에 파묻혀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존스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책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 대다수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게 되었으며 또한 그때부터 사람들을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저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뭐 어떤 대학을 나왔나 어떤 직장을 다니나 그런 것보다 그 사람 실제 행동이야. 거기서 존경심이 나오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존스톤이 저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과 지식은 상관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잖아. 막 깐내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야. 야, 그 뭐 재미도 없는 거 보냐. 무식한 소리예요. 내가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 중에 미카엘 하네케라는 감독이 있어요. 황금종려상 이외 뭐 상이 뭐 그 사람이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황금종려상 2회 수상하시고 그 중에 한 작품이 아무르라는 작품인데 프랑스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개봉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그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 재미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할머니가 치매 걸리니까 할아버지가 죽여. 뭐야? 뭐지? 뭐 노인 복지 영화인가? 뭐 이런 거. 시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후에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하니까 보여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뭐가 그 사람한테 사랑인지. 아까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존스톤도. 아무르에 보면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머니를 죽이고 은유적으로 자신도 자살하는 걸로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데 깐네 영화제 그 황금종려상 수상할 때 하네케가 뭐라고 수상소감을 하냐. 이 영화는 내 아내와 내가 약속한 걸 영화화한 거래. 그러니까 뭐냐. 내 아내가 치매 걸리면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황당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 살해 계획을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그러잖아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나 이렇게 해서 죽일 거다. 근데 전 세계 영화 전문가들이란 사람들 뭐냐. 이게 최고의 작품이래. 이 아이러니 뭘까요? 뭐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그 수많은 은유와 이 표면만 보고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말도 그래요.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근데 공부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지 그 어려움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뻔한 공부 맨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해가 저랑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기보다는 그가 실제로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이 밑줄 한 2만 개 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작게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도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제 작품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작품에서 말한 거를 내 삶에서 이행하려고 노력. 아무로 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나오네.
하네케가 자신의 삶과 작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띄워가지고 작품에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술가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뭘 그럴듯하게 막 1000억짜리 영화 만들었다. 그래서 예술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꼭 예술가 아니어도 야 쓰레기 버리면 안 돼 해서 내가 쓰레기 안 버리기 어렵고, 뭐 누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해서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하기 어렵고, 언행을 일치시키기가 이게 그거 솔직히 그거 하는 사람은 도튼 사람이죠.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술가들은 그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든지요. 우리는 시작할 염두도 내지 못했다. 우리는 다 해서 10명쯤 되었는데 서로 생전 처음 보는 마당에 어느 미친 사람 소나기에 들어간 것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를 생각하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는 맞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 좋았던 게 아까 연기하실 때요. 보통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맞게 하려고 하니까 주저하다 보니까 버퍼링이 걸리고 이러다 연기를 잘 못하는데 계속 과감히 계속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 선생님이랑 제가 바라는 게 같은 거예요. 일단은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맞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떤 맞는 건 종류의 없어요. 문의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스털링은 예술이란 아이들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죠. 어른이 강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술이란 건. 어쨌든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고 기술을 일단 연기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는 교사는 아이들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시범을 주어서도 안 되며 네. 이것은 옳다 저것은 나쁘다 등등 가치 판단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믿었다. 네. 하지만 어떤 아이가 나무 그리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요,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보게 하세요. 올라가 보고 만져보게 하세요. 그랬는데도 그리지 못하면요, 진흙으로 본떠 만들라고 하세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스탈린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에 영향받은 조스도 그렇고 그거에 공감하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업 밖에서나 수업 내용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자발성이 없으면은 이 수업은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나 이 수업 안에서나. 빠르게 올 정리 한번 해보죠.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완전 재밌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앞으로요. 네. 더 많은, 사실 내가 더 잘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면은 더 재미 요소도 많아져요. 오늘 첫 번째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재밌는 게 많을 거니까 기대를 많이 품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멍멍님. 저도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 수업 되게 기대 많이 못해요. 네. 2시간 잤는데 잠이 안 왔어요. 목은 아픈데 목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쵸. 잠은 안 와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하면은 그걸 이겨낸다니까. 하여튼 너무 오늘 수업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준비 더 잘 해오고, 하여튼 꼭 수업 시간 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든지 우리 단톡방에서 커뮤니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안에서 정말 훌륭한 즉흥연기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뭐 그걸 즉흥연기자라고 부르든 뭐 어떤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저랑 작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원하시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당도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